7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타임캡슐 시간이고요. 저번에 3화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과거 이제 그림을 보면서 그 얘기 나누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카테고리였죠. 저의 과거 그림들은 어떻게 그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하게 과거 그림만 보면 너무 재미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도 잠시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과거 그림은 지금 여기 보이듯이 그림을 펜터치한 그림이 보이죠? 예전 학원에서 제가 중학교 때 처음 데생하고 그림을 배웠을 때 그때는 출판 만화가 굉장히 성행하는 시기라서 많은 만화가분들께서 펜에 잉크를 묻혀서 그림을 이렇게 펜터치해서 그렸어요. 지금은 웹툰이 있지만 그때는 웹툰이 존재하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눈으로 어떻게 보면 데생을 눈을 그리고 위에 펜터치를 이렇게 따서 한 땀 한 땀 그림을 그려내는 시기였죠. 저도 눈부터 못 그렸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보면 제가 드래곤볼을 만화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드래곤볼을 너무 따라 그리다가 보니까 눈부터 못 그리나 싶어요. 왜냐면 드래곤볼은 눈부터 그리면 눈이 되게 강렬하거든요. 눈부터 그리면 좀 그리기가 쉬웠어요. 따라 그리는데.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약간 생각이 듭니다. 눈밖에 못 그리던 제가 진짜 눈을 그리게 된 거죠. 진짜 현실 같은 눈, 사람의 눈 모양, 그걸 이제 교재로 받아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고요. 그때 눈을 그렸을 때 눈 동자는 어떻게 생겼는지, 눈의 어떤 예를 들면 눈알은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의 배치가 돼 있고, 눈의 각도는 어떤 형태로 눈썹의 방향이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눈을 그리고 저는 이제 귀도 그리게 됩니다. 귀도 사람의 귀 모양은 굉장히 다양하죠. 예를 들어 레슬링 선수들은 인위적으로 운동을 하다 보니 막 쓸려서 귀 모양이 좀 달라지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 사람들도 모두 다가 귀 생김새가 많이 달라요. 예를 들면 체격이 큰 사람, 막 얼굴이 되게 조그만 사람, 어떤 사람은 귀가 좀 이렇게 들려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누워 있고, 그런 차이들이 있죠. 그런 거에 대한 공부를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귀 모양에 대해서도 되게 다양하구나, 정말 신기하다 해서 캐릭터를 그릴 때 이제 적용할 수 있도록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얼굴이죠. 얼굴을 배우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왜 재밌냐면 얼굴이 신기하게 이렇게 얼굴을 이제 구분을 동그란 형태에서 짓는데요. 눈썹, 코, 턱 이렇게 가잖아요. 제가 그때 좀 신기했던 건 뭐냐면 눈썹과 보통 코 있죠. 눈썹과 코는 다 턱. 요 사이에 코가 들어가요. 신기하게. 그래서 이 비율에 따라서 사람의 인상이 결정이 되고요. 보통은 다 요 안에서 절반 정도의 코가 내려온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눈과 코 사이에 요 눈은 눈 끝으로 가면 귀 끝이 만나요. 그래서 눈썹 끝은 귀 위를 만나고 눈 끝은 귀가 시작되는 요 끝을 만나고 코는 턱까지 가죠. 그래서 요렇게 가는 게 어떻게 보면 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형태를 가진 자체에서 그림을 그릴 때 둥근 원형 계란을 요렇게 눕히느냐 드느냐 해서 그림을 막 요렇게 아래에서 본 거, 위에서 본 거,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원형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눕혀서 봤을 때는 위에서 본 거, 아래에서 봤을 때는 아래에서 위로 쳐다본 거, 이런 거 할 때 사선을 그린 이유가 이 선을 그렸을 때 눈과 코, 귀의 배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물에 대한 공부를 이런 교재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처음부터 그러면 잘 그렸느냐, 공부를 굉장히 막 정말 1년 동안 미친 듯 했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재밌기도 했고요. 그래서 1년 동안 미친 듯 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되게 귀여운 캐릭터를 그렸죠. 왜냐면 교재는 할 수 있겠는데 막상 그려보니까 잘 못 그려요. 그래서 좀 잘 그리고 싶은데 못 그리니까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얼굴을 좀 이렇게 귀엽게 좀 귀여운 캐릭터부터 그려봤고요. 동작도 이때는 이제 좀 다양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눈만 그리다가 이제 벗어나서 얼굴 전체를 조금 그리게 된 후부터는 동작에 욕심이 생겨서 몸을 약간 이렇게 서 있는 자세지만 다양하게 한번 그려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나름 귀엽게 나왔죠. 이렇게 마리오네트처럼 좀 이렇게 줄에 매달려 있는 캐릭터도 있고,
봉을 들고 있는 캐릭터도 있고 무슨 전기검 같은 거를 등에다가 찬 캐릭터도 있죠. 그때 저는 이제 격투 게임을 되게 좋아했어서 격투 게임에 쓰이는 소재들을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검을 차고 있는 캐릭터를 그리기 좋아했고, 이렇게 그리다 보면 또 이 그림이 좀 미흡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완성도는 높게 빨리 그리고 싶은데 그림이 좀 미흡할 때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그림처럼 가운데다가 무언가 이렇게 배치를 해요. 그럼 이제 팔을 이렇게 얹고 네오같이 매달려 있는 것처럼 약간 기대어 있는 것처럼 그리면 여기 힘든 부분들이 좀 가려지죠. 그러면서 그림의 완성도를 좀 높이고자 어렸을 때 했던 이런 이제 편법들입니다. 근데 이런 그림들은 좋은 이유가 이렇게 그려서 완성을 하면은 자신감이 생겨요. 무슨 일이든 자기가 잘한다는 느낌? 그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신감이 있게 바로 접근하는 일이랑 자신감이 없는 상태로 시작해서 마무리되는 일의 결과물과 디테일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인상과도 비슷한 점이에요. 그런 거 혹시 보셨나요? 사람이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되게 뭐 외형이 피지컬이 없는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여성이었던 걸로 저 기억해요. 여자분이 이렇게 쑤그리고 있으니까 좀 약간 안 예뻐 보이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 여자분이 어깨를 쫙 펴더니 되게 당당하게 워킹을 딱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갑자기 똑같은 사람인데 그 자리에서 바로 똑같은 사람인데 갑자기 당당해지면서 되게 멋있고 심지어 예뻐 보이기까지 해요. 그 어떤 영상을 제가 보고 와, 굉장히 멋지다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기운이라는 게 그래요. 그림을 그릴 때 내가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기운, 그리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내 모습이 보여지는 기운, 그런 것 자체가 다 이 사람한테 갖고 있는 에너지고, 그게 뭐 형태로 보이지는 않지만 전달은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림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릴 때 내가 자신감 있게 그림을 막 그리느냐와 막 조심스럽게 막 우물쭈물하면서 그림을 그리느냐는 결과물의 차이가 극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뒤에 자신감이 올라왔어요, 제가. 그래서 다시 좀 리얼한 얼굴을 한번 그려보겠다 하고 그렸습니다. 네. 조금 이렇게 한 대 맞았는지 좀 찌그러져 있죠, 얼굴이. 자신감 있게 그렸지만 막 눈도 이렇게 좀 부리부리해지고 얼굴도 이렇게 딱 뭔가 정리는 됐는데 여기 형태가 약간 좀 이렇게 일그러져 있어요. 네. 잘 못 그리다 보니까 그때 그리고 나서 다시 좀 약간 이렇게 약간 주눅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왜 이렇게 안 그려지지? 그리고 그때 또 어디선가 본 건 있어서 이렇게 목에 폴라티를 딱 한 남성을 한번, 잘생긴 남자를 한번 그려보려고 그 당시 때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너무 착한 사람만 그리는 게 싫어서 좀 성격 있는 애를 그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린 그림이 이건데 머리카락이 좀 젖어 있죠. 그리고 눈 한쪽 이렇게 딱 보이지만 한쪽은 가려져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멋있는 좀 조폭, 깡패 그런 캐릭터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당시에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지금 봐도 좀 귀엽습니다. 그리고 이런 캐릭터를 통해서 그 뒤에 이제 이 머리 묶은 캐릭터를 그리게 되는데, 이 친구는 조금 봐줄만 하죠. 네. 이 친구는 제가 당시에 드래곤볼의 이제 트랭크스라는 이제 베지터 아들이죠. 트랭크스라는 캐릭터를 되게 좋아했어서 그 미래에서 왔다는 설정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머리를 묶은 모습이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초사이언 빡 변신하면 이제 머리끈 팍 풀리면서 막 난리 나거든요, 진짜. 그런 이제 어떤 변화되는 이미지, 그리고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세련된 멋을 되게 좋아해서 이 캐릭터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리고 되게 만족했던 이제 기억이 있어요. 좀 잘 나온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이런 그림 나오면 그날 잠 잘 자는 겁니다. 되게 편안하게 발 뻗고 자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늘려왔던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소극적인 아이였기 때문에 요즘 MBTI로 따지면 극I? 정말 내성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햄버거 가게에 가서 햄버거 주문을 제대로 못하는 이제 그런 약간 어리숙한 아이였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때도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제 모습과 당시에 그림을 그리던 제 모습은 정말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나왔을 때 요만큼만 나와도 그날을 기분 좋게 집에 막 가고 있는 제 모습이 떠오르네요. 저는 그림을 연습장에다가 정말 많이 그렸어요. 지금도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것만큼 연습장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요. 이런 연습장 세트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다. 이유는 자신감이 굉장히 없었기 때문에 그림들을 그려놓고 이 기록들을 들춰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의 저와 그 하루하루 달라진 제 모습을 저는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어느 누구도 저한테 당연히 뭐 그림을 잘 그린다, 넌 잘할 수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그런 맹목적인 또 희망을 주는 것도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채우기 위해서 저는 연습장을 이렇게 모아놓고 시간이 들 때마다 과거의 저와 이제 현재로 살아가는 저의 결과물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고 되게 많은 희망을 느꼈어요. 왜냐면 이게 하루 이틀은 차이가 안 나는데 3개월, 6개월, 그리고 1년 딱 단위로 보면은 차이가 이제 정말 점점 많이 나는 제 모습을 보고 이제 미래의 저는 어떻게 되겠다라는 목표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이제 가능성을 제가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저는 이제 그림을 그려왔고요. 그 뒤에 이렇게 과거 때 그리는 그림들이 간간히 앞에 이제 소개될 텐데요. 그럼 현재는 어떠느냐? 현재는 요 그림입니다.